단 3천억 원이라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단가 몇 대의 전투기 값도 안 드는 자본 투입으로 18조 원 규모의 거대한 수주 잔고를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를 통째로 장악한 한화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선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의 기습이자 승리입니다. 글로벌 해양방산의 판도가 뒤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자본의 효율성입니다. 경쟁국인 일본이 자국 내 폐쇄적인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엔의 세금을 비효율적인 조선소 유지와 검증 배제하는 무기체계 개발에 쏟아붓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날카로운 시점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대의 심장부를 관통했습니다. 호주의 오스탈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닙니다. 호주 해군의 전략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 내에 미 해군 전용 조선소를 보유한 이른바 미국의 국방장벽인 존스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거대한 덩치와 자본력을 앞세워 호주 잠수함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가 기술적 폐쇄성과 오만한 태도로 인해 구배를 마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화는 호주 정부의 외국인 지분, 규제를 역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회사를 산 것이 아닙니다. 2038년까지 보장된 18조 원 규모의 일감, 즉 호주와 미국의 국방 예산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내수 시장의 한계에 갇혀 기술적 갈라파고스화에 빠져드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 해군 함정 시장의 진입 장벽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렸습니다. 미 해군이 자국 내 건조 능력의 한계로 인해 함정 수리, 및 건조 지연이라는 심각한 안보 공백에 직면한 시점에서 한화가 장악한 오스탈의 미국 내 기반 시설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공정관리 능력과 결합하여 미 해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4조 1천억 원 규모의 대형 상륙함 수주 소식은 일본 열도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유일한 해양 강국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호주 시장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호주 국가안보에 척출할 수 있는 상륙, 전력의 설계와 건조 주도권은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함정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실리고 한화 시스템의 최첨단 전투체계가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정밀 부품들이 그 혈관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본의 삼위일체가 만들어낸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승리입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낡은 함정 설계도를 얻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반대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 함정의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에 SOS를 보내고 있으며 일본은 자신들의 조선업이 왜 몰락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한국의 과감한 벌단역 앞에 전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모델이 정부의 비호 아래 연명하는 노인과 같다면 대한민국의 방산 모델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호령하며 적진의 심장부를 사들이는 젊고 강력한 포식자의 모습입니다. 18조 원이라는 숫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이 운영되는 수십 년간 발생할 MRO 유지, 보수 정비, 매출과 후속 군수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할 미 해군과의 전략적 결속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국방, 자산의 소유주이자 설계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낡은 야마토 정신에 매몰되어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함정을 만드는 데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자본의 논리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그들의 해양 패권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더 거대한 전략적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단순한 상륙함 건조를 넘어선 해상 전력의 완전한 세대 교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화가 확보한 오스탈이라는 교두보가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호주 해군의 물량을 선점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방산 시장의 성역이라 불리는 연안 함정 및 특수선 건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미국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을 통해 자국 내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한 선박만이
미 본토 항구 간의 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해외 조선업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과 같았으나 한원은 오스탈의 미국 현지 조선소와 법적 지위를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이 거대한 장벽을 일순간에 무력화하는 트로이 목마 전략을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 보수 역량은 처참할 정도로 붕괴한 상태입니다. 한때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미국의 조선 산업은 숭령공의 노령화와 생산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신규 함정, 건조는커녕 기존 함정의 수리조차 제때 감당하지 못해 수년간 부두에 방치하는 적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조선업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공백을 메워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한 채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갇혀 있으며 특히 미 해군의 까다로운 공정관리와 디지털 전환 요구를 수용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건조 속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오스탈이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 미 해군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청 생산이 아닙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모빌에 위치한 오스탈 미국 조선소는 이미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과 원정 수송함 EPF를 건조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빔은 워십노이 비초중 가게 엿떠준 것답니다. EPF를 건조하는 핵기 지지입니다. 점해공 우시 일본 청시다. EPF 주만 조종한 비지지입니다. 핵 주계 무둠당조 워정 수송함 EPF 워신모이피 조종 가게 엿떠준 것답니다. 주자는 덩주 우딩것 종조 세비 지지입니다. 최고의 손주종전 동조 EPF 중조미다. 슈파점이다. 여덟 두여탐한다. 죽을 EPF 짐이다. 주전엔 덩주 오린거 종조 용성 잭을 종종정 두종 모들패 여덟 부들만인다. 죽을 죽에 부른 정조 소해민이다. 탄원은 이곳에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공정관리 시스템과 모듈화 건조공법을 이식하여 미국의 고질적인 납기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그토록 원하던 신속하고 정확한 공급망을 오직 대한민국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워싱턴의 정책 위반자들 사이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적인 해양 안보 파트너로 신뢰하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라이선스 생산에 급급할 때 우리는 미국의 안보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들의 공급망 자체를 소유해버리는 전략적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번 상륙함 사업을 통해 구현될 무기체계의 통합성입니다. 호주가 발주한 4조 1천억 원 규모의 대형 상륙정은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닙니다. 이 함정의 설계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레드백 장갑차 9대를 최적의 상태로 탑재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간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함정과 장갑차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K해상전력 패키지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낡은 함정 설계에 미국제 무기를 얹어 쓰느라 최적화에 실패하고 막대한 통합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선체부터 내부 화력 체계까지 모든 데이터 링크를 국산화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타격 능력을 구현해냈습니다. 결국 한화의 오스탈 인수는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일본의 조선 산업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며 서서히 안락사를 기다리는 노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조선과 방산의 결합은 전 세계 국방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엔진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호주의 해군력을 우리의 기술 표준 아래 두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태평양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복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절박한 SOS를 자본의 기회로 치환한 이번 승리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수익을 넘어 일본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전략적 통찰력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 점유와 자본의 승리만으로는 전쟁의 모든 국면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패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뇌, 즉 함정의 생존과 승패를 결정짓는 전투체계와 소프트웨어의 독자성에서 판가름납니다. 일본이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그 배의 눈과 두뇌를 타국에 구걸해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가 구축한 독자적인 K방산 생태계가 왜 진정한 승리자인지를 증명하는 다음 단계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종속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와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는 자의 격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화가 오스타를 통해 확보한 물리적 점유권이 하드웨어의 승리라면 그 선체 내부를 채우는 시스템의 국산화와 수직 계열화는 대한민국 방산이 일본의 추격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결정적 기술 격차의 실체입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여전히 미국제 시스템의 라이선스, 생산과 단순 조립이라는 껍데기 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와 신경계인 데이터 링크를 완벽히 독자 모델로 구축하며 진정한 해양 주권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이번 호주 대형 상륙정 수주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배라는 플랫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대한민국의 K해상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정부가 오스탈에 발주한 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진정한 고부가 가치는 선체 건조 비용보다 그 안에 탑재될 센서와 전투체계 그리고 주력 화력 체계인 레드백 장갑차에서 발생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최첨단 통합 전투 체계는 함정의 눈인 레이더와 각종 광학 장비 그리고 타격 수단을 하나로 묶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합니다. 반면 일본은 수조엔을 들여 이지스함을 건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조차 접근하지 못해 부품 하나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종속적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 상황에서 작전 반응 속도와 유지 보수, 효율성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지갑 역할을 자처하며 비싼 값을 치르고 시스템을 사올 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시스템을 수출하며 타국의 안보 예산을 우리 산업, 생태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레드백 장갑차 9대를 함정 설계 단계부터 완벽하게 최적화하여 탑재하도록 한 맞춤형 통합 설계는 현대 상륙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입니다. 기존의 상륙함들이 단순히 장갑차를 실어 나르는 수송선의 역할에 그쳤다면 한화가 주도하는 이 시스템은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레드백이 함정의 레이더 정보를 공유받아 즉각적인 정밀 타격에 나설 수 있는 입체적 작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그리고 오스탈이라는 자본과 기술의 삼각편대가 유기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가 각자 도생식으로 파편화된 사업 구조에 갇혀 부처간 기업 간 이기주의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단일한 전략 아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통합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기체계의 공급자를 넘어 전 세계 해양안보의 표준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배가 고장나면 샌디에이고나 모빌에 있는 우리 소유의 조선소에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고쳐야 하며 탑재된 레드백이 포탄을 소모할 때마다 한국의 탄약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건조 후 30년이 넘는 함정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MRO 사업권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타국의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들의 공장을 돌리는 무한 동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들이 한국의 이번 수주를 두고 운이 좋았다거나 저가 수주라고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직면한 거대한 공포의 반증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조선업의 정밀함과 해군력의 권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젊고 역동적인 방산, 포식자에게 유린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일본이 폐쇄적인 내수형 무기체계 개발에 매몰되어 세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거함들의 심장부와 신경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와 장갑차가 호주와 미국의 앞바다를 지키는 날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그저 미국의 낡은 시스템을 비싼 값에 유지하며 서서히 도태되어가는 구시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압도적 우위는 단순히 자본과 하드웨어의 결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이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들고 있는 소위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이라는 기괴한 괴물이 왜 현대전에서 비효율적인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들이 왜 기술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 덩치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졌는지를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영리했는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본이 쌓아올린 17조 원의 성벽은 곧 닥쳐올 대한민국과의 비대칭 전력의 파도 앞에 그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건 전략적 판단력의 격차로 귀결됩니다. 일본이 무려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여 건조 중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실체를 해부해 보면 그것은 해상자위대의 화려한 부활이 아니라 기술적 오판과 전략적 조급증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학적 기형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현대 해전의 핵심이 기동성과 은밀성, 그리고 정밀, 타격력으로 옮겨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2,000톤급을 넘어 사실상 순양함급에 육박하는 거대 함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덩치는 일본의 기술력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상형 레이더를 해상으로 옮기기 위해 발생한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감추기 위한 고육지책의 산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겠다며 추진했던 육상 배치형 이지스 어시어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와 미사일 추진체 낙하 문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일본 정부는 갈 곳 잃은 로키드 마틴의 SPY-7 레이더를 억지로 바다 위에 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본래 지상 고점을 위해 설계된 SPY-7 레이더는 함정용 레이더에 비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괴물 같은 레이더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배 내부에 거대한 발전기와 거점 냉각 시스템을 우겨 넣어야 했고, 그 결과 배의 크기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미 해군조차 함정용으로 최적화된 스파이식 6 레이더를 채택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 일본은 검증되지 않은 지상용 레이더를 배에 얹기 위해 17조 원을 태우며 로키드 마틴의 베타 테스터를 자처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 산업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독자적인 전투 체계와 레이더 통합 기술이 없는 일본은 미국의 무기 체계에 자신들의 함정 설계를 끼워 맞춰야 하는 주객전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행보는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함정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와 전투 체계를 완벽하게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제 레이더를 사와서 껍데기만 조립하는 라이선스 생산의 한계를 넘어 우리 마음대로 시스템을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과 소스, 코드 접근 허가를 기다리며 전전긍긍할 때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전 환경을 변화시키고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합니다. 더욱이 일본이 17조 원을 들여 단 2척의 떠다니는 안역을 만드는 동안 대한민국은 그 절반도 안 드는 비용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KDDX급 차세대 구축함으로 구성된 촘촘한 해상 거부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 함정이 128셀의 수직 발사권을 자랑하며 한반도와 주변국을 위협하는 화약고를 자처하고 있지만, 현대전에서 덩치가 크다는 것은 곧 정밀 유도 미사일과 저가형 드론 공격에 노출된 값비싼 표적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일본이 거함거포 시대의 망상에 사로잡혀 21세기형 야마토를 꿈꾸는 동안 대한민국은 네트워크, 중심전, NCW 구질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강화하며 자주문 주침이다, 독세버, 만버들 중상정교,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방어하며 춘렘, 주심거 중산형 작전, 누고 무리도, 내도 부산보 충측의 부전불률전 핵심인 작전 능력을 발모하며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주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강화하며 제더 이분이보도 심산정교 만복을 봄이다며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방어하며 주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주계모 중심이다 분산형 작전 능력을,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적계모 중심이다 분산형 작전 능력을,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닭의 부전분류 과정에서 보말시더 자계 부도남이요 도이보도 심산이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닭의몬 중심이다 분산형 작전 능력을,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두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부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보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보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보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보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부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부배임이 바조레도지만 도전분류 과정에서 보마임 시더. 중심전 NCW의 핵심인 분산형 작전 능력을 일본의 거대 플랫폼을 단 한 방에 무력화할 수 있는 비대칭 타격 수단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삽질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결정장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의 방산 대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혁신보다는 정부, 예산 따내기에 급급하며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켰고 방위성은 전략적 유연성 대신 관료주의적 관성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 방산 역사에 유례없는 17조 원짜리 비효율입니다. 일본이 낡은 하드웨어의 크기에 집착하며 자국 조선업에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과 자본의 기습을 통해 전 세계 해양 방산에 주도권을 쟁취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그 웅장한 외관 속에 일본 방위 산업의 노쇠함과 불안감을 숨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날이 강력해지는 대한민국 해군력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그들을 무리한 과잉 설계로 내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바다 위의 유령선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직면한 진짜 비극은 17조 원짜리 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배를 운용할 숙련된 병력이 사라지고 있는 인구 절벽의 재앙에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과 무인화 기술로 앞서가고 있는 또 다른 전략적 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이 거대한 덩치에 취해 있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미사일들은 일본의 방패를 뚫기 위한 궤적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쌓아올린 17조 원의 모래성은 대한민국이 구축한 고도의 네트워크 전력 앞에서 그 취약점을 조만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통찰이 결여된 자본의 투입은 승리가 아닌 몰락의 자속 페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이 거대한 함정들을 움직일 사람이라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연결됩니다. 일본이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거대한 바다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 정작 그 성벽을 지키고 운용해야 할 인적 자원은 유례없는 속도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지적하듯 일본 자위대는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젊은 층의 자위대, 기피 현상으로 인해 정원의 90%조차 채우지 못하는 파멸적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12,000톤급 괴물 함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숙련된 승조원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현실은 기존 호위함들조차 인력이 부족해 항구에 묶어두어야 하는 유령 함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전술가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변수를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부터 인력, 결과명 함정과 무인화 기술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거함거포주의에 함몰되어 승조원 수백 명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구조를 고수할 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자동화 전투체계와 무인 수상정 USV, 무인 잠수정 UUV 주셔미, 후면 수상정 UUV를 함정의 종골에 남검 치민한 조정 또한이다.
주거며 제서 대검저그 간성동이는 기걸 달서하덤이다. 유거 대검처가 함정남 덩보고돔이 어떤 동면담에도 저정식과 유인 수상정 UUV 유기적인 일부로 통합하는 스마트 네이비 비전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판단, 속도를 추월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통해 교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질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원을 좁은 선내에 밀어넣어야 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달릴 때 대한민국의 KDDX는 최소화된 인원으로도 함정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합 마스터와 지능형 플랫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원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가중되는 업무, 부담과 노후화된 장비 사이에서 사기가 꺾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육상에서도 함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정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총체적인 엔지니어링 역량과 미래 예측 능력이 만들어낸 격차입니다. 일본이 무기 체계의 크기라는 하드웨어에 집착할 때 우리는 운용 효율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우위를 선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점은 일본의 방산 생태계가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자생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방산 기업들은 관료적인 조달 체계와 폐쇄적인 연구 개발 환경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IT 인재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방위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현대전에서 일본은 여전히 20세기식 제조업 마인드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민간의 역동적인 기술력을 국방 분야에 과감히 이식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I 기반 표적 탐지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의 자율주행 무인정 기술은 이미 일본의 기술적 수준을 아득히 추월하여 미 해군조차 주목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17조 원을 들여 구축하려는 해상 전력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운명입니다. 배는 점점 커지는데 그 배를 탈 사람은 줄어드느니 기괴한 불균형은 일본 방위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합니다. 일본이 뒤늦게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려 해도 이미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굳어진 글로벌 무인 체계 네트워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스타린수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을 장악한 것처럼 머지않아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자신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무인 함정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걸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화려한 숫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함정의 위용 뒤에 숨겨진 텅 빈 승조원실과 노쇠한 지휘부의 불안감을 냉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전쟁은 돈으로 사는 장비가 아니라 그 장비를 지배하는 전략적 의지와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시스템의 주도권을 쥐었으며 일본의 거대 함정들이 바다 위의 유령선으로 전락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무인 함대들은 소리 없이 대양을 장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자동화의 대결을 넘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17조 원의 방패를 단 한 방에 관통해버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창의 위력이며 이는 현대전의 화력 체계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경지에 닿아 있습니다. 일본이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바다 위에 성벽을 쌓으며 방어적 태세에 집착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그 성벽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거대 창을 완성하며 전략적 억제력에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 아무리 촘촘한 요격망을 갖춘다 한들 물리학적 한계를 초월하는 파괴력과 변칙적인 궤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독심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가 경악한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있습니다. 탄도 중량만 8톤에서 9톤에 육박하는 이 전무후무한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그 어떤 해상 방어 체계로도 완벽히 막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일본의 방위 전략은 철저히 미 해군의 보조적 역할인 방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사거리를 연장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날아오는 경로가 비교적 일정하고 아음 속에 머물러 있어 고도의 대공, 방어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무 시리즈는 다릅니다. 고각 발사 후 외기권으로 나갔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하강하는 현무호의 타격 에너지는 핵무기급의 버금가는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일본이 17조 원을 들여 구축한 거대 함정의 가파는 압도적인 중량과 속도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충격을 견뎌내 재간이 없습니다. 단 한 발의 타격만으로도 선체 구조 전체가 붕괴하거나 설령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그 파편의 운동 에너지기, 함정의 예민한 레이더와 센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욱 치명적인 전략적 우위는 이 창을 휘두르는 플랫폼의 은밀성에 있습니다. 일본이 12,000톤급 거대 함정을 띄워 나 여기 리슨이 공격해보라고 광고하며 표적을 자처할 때 대한민국은 3,000톤급 이상의 중대함,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함대를 심해 깊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우리의 잠수함들은 일본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유사시 일본의 핵심 거점과 해상함대를 측면과 후방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해상의 거대한 성벽을 쌓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대한민국의 독침은 그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관통할 것입니다. 이는 공격과 방어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일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비대칭 전쟁의 전형입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약점은 핵심 소재와 부품의 대미 의존도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이지스함의 핵심들은 미국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공급망이 차단되거나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바뀐다면 일본의 17조 원짜리 함정들은 그저 떠다니는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탄도 설계부터 추진체 기술,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기술 전반을 국산화하여 독자적인 화력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포항의 포스코가 생산하는 특수강판으로 선체를 만들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개발한 순수 국산 엔진과 유도장치로 무장한 우리의 창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위력이자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양적 팽창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드웨어의 크기와 가격표에 집착하며 국력을 낭비하는 사이 우리는 더 작고 더 빠르며 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을 통해 판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17조 원의 예산을 쥐어짜며 구시대적인 해상, 손벽을 보수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우주와 심해 그리고 초고음속 영역을 아우르는 다영역 작전 능력을 확보하며 미래 전장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 함정이 동해바다에 나타나는 그날, 그 배를 조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쏘아올린 군사 정찰 위성과 심해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우리의 잠수함들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가격이 아니라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수단으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불안한 평화를 꿈꾸는 동안 대한민국은 그 방패를 뚫고 적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연마해 왔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17조 원의 요새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적 독립과 전략적 결단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화력의 파도 앞에 그 실질적인 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화력의 우위조차도 우리 산업 전반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점에서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적 지배력과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 패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패권이 일본의 물량 공세를 압도하는 결정적 지점은 단순히 더 강력한 창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창을 무한정 찍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에 있습니다. 일본이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단 척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며 단판 승부에 매몰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 해양방산의 표준을 설계하고 타국의 국방 예산을 우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흡수하는 지속가능한 패권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2028년 일본의 거대 함정이 동해의 모습을 드러내 때 그 배가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는 눈앞의 전투함이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선 대한민국의 거대한 군사산업 복합체입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라이선스 생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도면을 받아 부품을 조립하며 기술적 종속을 이어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부터 건조, 핵심 무장 체계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독자화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 기술력은 곧 가격 경쟁력과 생산 속도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일본 함정 한 척 가격으로 서너 척의 이지스함을 찍어내며 질과 양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첨단 IT 기술과 로봇 자동화 공정이 결합된 방산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숙련공 부족으로 건조 기한을 맞추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 대한민국의 조선소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전 세계 대양을 누빌 강철 군단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확보한 오스탈과 같은 해외 거점을 통해 일본의 앞마당은 물론 미 본토의 공급망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국 내수 시장이라는 우물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한원은 미국과 호주에 심장부로 진출하여 그들의 국방 조달 체계 자체를 우리 시스템 아래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유사시 일본의 해상 루트를 차단하고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를 대한민국이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17조 원짜리 함정의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소유의 조선소와 정비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수 지원을 수행하며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기습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지배력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화력 체계는 일본이 구축한 방패의 경제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가의 유격 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릴 때 우리는 그보다 수십 배 저렴하면서도 파괴력은 월등한 초정밀 미사일 수십 발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의 17조 원짜리 함정은 비어가는 탄약고와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방산 공장들은 타국에 무기를 수출하며 확보한 수익으로 더 강력한 무기를 더 싸게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비용이라면 대한민국의 방위비는 전 세계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투자인 셈입니다. 결국 2028년 동해바다에서 펼쳐질 풍경은 일본이 꿈꾸던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설계한 새로운 해양 질서의 확고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거함거푸가 레이더상의 커다란 표적으로 나타날 때 대한민국의 독자 위성과 정찰 드론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 데이터로 치환하여 우리 함대와 미사일 기지에 전송할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17조 원의 요새는 네트워크에서 차단된 최고립된 섬처럼 떠있게 될 것이며 그 순간 그들이 느낄 절망감은 기술적 격차를 넘어선 전략적 무력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의 덩치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선체 속에 감추고 있는 노후화된 시스템과 경직된 관료주의, 그리고 외부 의존적인 공급망의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자본과 산업 역량이라는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아득히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걸음, 즉 미국의 전략적 선택마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돌려세우는 지정학적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한때 차지했던 미국 최고의 동맹이라는 자리가 왜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산력과 기술력 앞에 양보되어야 하는지, 그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2028년 태평양의 해양 패권이 향하는 종착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이 아니라 미래의 표준을 설계하고 장악한 대한민국의 몫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17조 원이라는 국가적 운명을 건 도박을 통해 거대한 함정을 건조하며 미국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발버둥칠 때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방, 공급망 자체를 소유하고 재편하는 지배자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더 이상 생산 능력을 상실한 일본의 조선소 대신 압도적인 공정관리와 혁신적 건조,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의 하나와 HD 현대의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필연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으로 무기를 수입할 때 우리는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구원투수로 등극하며 한미동맹의 질적 수준을 기술 및 생산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의 부재와 고립된 기술 생태계가 초래한 예고된 비극입니다. 일본이 17조 원짜리 이지스함의 거대한 선체 안에
미국의 구식 시스템을 이식하며 안도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오스탈과 같은 글로벌 거점을 통해 미국의 심장부에서 직접 미 해군의 차세대 함정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군함들의 혈관에는 대한민국의 정밀 센서가 흐르고 그들의 두뇌는 우리의 전투 체계에 의해 구동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해상 자위대의 위용은 이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과 비대칭 화력 체계 앞에서 실질적인 억제력을 상실한 채 박물관에 전시될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구축한 K-방산 생태계는 일본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무한 동력의 부의 창출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의 공장을 돌리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며 다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 자금으로 유입되는 이 선순환 구조는 대한민국을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번영의 시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낡은 야마토 정신을 부르짖으며 세금을 낭비할 때 대한민국은 숫자의 증명과 치밀한 전략적 승리를 통해 전 세계를 우리의 무기 체계 아래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 함정이 동해바다에 뜨는 그날 그 배를 조준하고 있을 것은 단순히 우리 군의 미사일이 아니라 일본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다툼 속에서 생존을 구걸하던 변방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조차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무기고이자 자유진영의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이 17조 원의 모래성을 쌓으며 허황된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대양의 밑바닥부터 우주의 끝까지 우리의 통제권 아래 두는 위대한 패권의 전환기를 완성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냉혹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전략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승리의 공식을 새로 썼으며 이는 향후 수백 년간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할 철갑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17조 원의 거대 함정을 만들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던 일본의 시도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치밀한 자본, 기습과 압도적인 기술 독립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말입니다. 일본의 거함들이 차가운 바닷속 표적으로 전락하는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땀방울은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며 멈추지 않는 맥박처럼 고동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일본은 아직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새로운 시대의 진실이며 일본이 마주해야 할 가장 잔혹한 미래입니다. 18조 원의 황금 거위는 이미 대한민국의 품 안에 있으며 이제 우리는 이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양 제국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